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 조선시대로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엄숙하고 유교적인 규범이 지배하던 그 시대, 왕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동물들과 소통하고 함께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의 왕들이 보여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반려동물 문화를 탐험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신하들과의 갈등 속에서 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히 백성을 사랑했던 성군으로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을까요? 그 속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들과 숨겨진 일화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귀족들은 단순히 동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때로는 강력한 왕권과 위엄의 상징으로, 때로는 진정한 교감과 위안의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삶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떠올리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아한 사슴, 영리한 원숭이, 날렵한 매, 심지어는 기계 넘치는 호랑이 같은 특별한 맹수들도 궁궐 안에서 왕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지극한 동물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신하들은 왕이 동물과의 유희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국정 운영에 소홀해질 것을 크게 염려하여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왕들은 각자의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동물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그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세종대왕은 특히 자애로운 군주이자 백성을 위한 통치로 후대에 큰 귀감이 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삶을 보살피고 학문과 과학, 발전에 힘썼던 세종대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사랑 속에도 동물이 함께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1442년 세종 24년에 세종대왕은 아들 영흥대군을 위해 강원도 관찰사 조수량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이색적인 부탁을 합니다. 바로 날다람쥐 2마리와 독수리 새끼 2마리를 구해 영흥대군에게 선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애완동물을 선물한 것을 넘어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로서 어린 아들의 심신을 돌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주고자 하는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과 섬세한 배려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왕자들이 동물을 가까이하며 심신수양을 게을리할까 우려하여 애완동물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명확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인간적인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이러한 금지령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매우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넓은 아량과 자애로운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일화로 평가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외에도 수많은 왕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사랑하고 교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종은 궁궐에서 사슴, 원숭이, 고니, 매 등 정말 다채롭고 이국적인 동물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다른 왕들이 외국에서 진귀한 동물이 진상되면 관리의 어려움이나 신하들의 반대를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종은 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동물을 기꺼이 받아들여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심지어 지극한 동물 사랑으로 유명했던 그는 원숭이를 위해 특별히 흙집을 짓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줄 옷을 만들어주려 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이와는 확연히 대조적으로 연산군은 사냥개를 지극히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소 가혹하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내관에게 엄한 벌을 내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선왕인 성종이 애지중지 아끼던 사슴을 사냥하여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연산군의 폭압적인 성격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숙종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유명한 애묘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고양이 금손을 지극히 아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꼈는지 금손이를 자신의 밥상 옆에 앉혀두고 직접 먹던 고기 반찬을 먹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숙종과 금손이의 깊고 애틋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 간의 진정한 교감이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편 조선 초기의 태종은 일본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길렀습니다. 거대한 덩치와 이국적인 모습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나 코끼리가 사람을 해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결국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서 코끼리가 쇠약해지고 병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육지로 데려와 돌보게 하는 등 태종 역시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게는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실용적인 목적을 띠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주로 사냥개나 집을 지키는 용도로 길러졌으며 그 뛰어난 능력 덕분에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게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 황실에서 조선의 사냥개를 진상품으로 요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자 시절에 양녕대군이 강아지를 몰래 구했다가 아버지 태종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고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개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며 왕실에서도 그 존재감이 컸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고양이는 조선시대의 골칫거리였던 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동물이었습니다. 미신적인 시선도 존재했지만 실용성을 중시했던 세종대왕은 궁궐의 쥐를 잡고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숙종의 고양이 금손 이야기는 조선시대에도 고양이가 단순한 쥐잡이 동물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왕실과 양반 계층의 삶 속에 자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아한 자태의 두루미를 길러 선비의 고고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선비의 벗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종은 이국적인 동물인 낙타를 수입하려 했으나 신하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왕들의 반려동물 문화는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 엄격한 유교 사상, 그리고 왕실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나타나는 매우 흥미롭고 다층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윤리적 성숙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어쩌면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왕들도 시대를 초월하여 동물들과 교감하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따뜻한 정과 위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통찰하는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다채로운 반려동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동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쳐볼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